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이제 120일도 안 남았네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 120일 전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요. 앞으로 한 10여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과 함께 사퇴 등등 공직자 사퇴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직 후보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지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글쎄요, 제가 한 선거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관찰해왔고 취재해 왔는데 저의 통계학적 견해로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필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꽤 크게 승리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정권 초반기였고요. 정권 초반기에 여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되어가는 꼴이 보면 이 선거란 게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지지를 넓히는 게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보수도 요즘은 여론조사 할 때요, 이 몇 가지 나눕니다. 강성 보수가 있고요, 뭐 중도 보수가 있고, 뭐 그냥 보수가 있고, 이렇게 보수가 꽤 많이 분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보수 전체의 어떤 총합, 이게 아마 지난 대선 때 보면 대략 한 42%, 4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세력들을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는 전부 다 쳐내겠다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쳐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뭐냐, 우리 선거 포기했어요 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을 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찍지 않으면 이 선거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 곁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제일 참 할 말이 없는 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이 상식이 아니다고 그래버리면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상식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죠. 그 상식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 30~40%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뭐 지금의 민주당 쪽 찍을 수도 있고 또 이쪽 야당 쪽 찍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색채가 강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보니까 이 정당이 좀 일을 잘할 것 같아, 이번에는 이 정당이 일을 잘할 것 같아 라는 거에 따라서 지지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분들, 뭐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다 쫓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정말 이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는 소수화 되어버릴 겁니다. 소수화 되어버리면 이제 보수는 국민들에게 뭔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 네, 자, 지금 방금 새로운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오전에는 지금 이 당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금 뒤에는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정의용 사무총장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해서 37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권고가 있었다.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교체하지 않고 일단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오늘 이 37명, 제가 알기로 하면 대부분 친한동훈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교체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거 교체하면, 제가 좀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선거 안 치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일단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 당협위원장들을 그것도 친한계만 교체하겠다?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뭐 일단 브레이크를 걸긴 했지만 이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이후에 김종혁 최고도 지금 10일이 넘어서서 자동 제명이 됐습니다. 제명이 됐는데 더군다나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또 이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다고 그래요. 배현진 의원은 뭐냐면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 관련돼서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당 이름으로 해서 이것에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딱 이 낸 시점이 언젠가 하면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사진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 10여 명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서울시 당 윤리위원회에. 딱 그 시점이에요. 결국 당의 지금 특별 당원인 고성국 씨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보복성이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친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에게 또 한 번의 경고성을 주겠다는 거죠. 특히 또 이 의원총회에서 조광안이 최고위원이 야 임마 나와 해서 거기서 또 싸움이 붙었던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도 당협위원장이 연명을 해서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만둔 윤리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거는 말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하면 이게 정당의 기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결국은 본인 중심으로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번에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기 전에 당 이 의원총회에서 거취를 표명하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 다음 바로 뭐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다가 이걸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바로 또 당에 입장문을 내서 수사 요청 계획 없다. 알고 봤더니 이미 한동훈 대표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해서 수사하고 있다. 당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또 말을 뒤집었어요. 아니 이게 고발된지도 모르고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거를 지금 경찰에다가 수사해서 결론 나오면 결론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당에서 다 해서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집행까지 했습니다. 그래 놔놓고 다시 한번 수사해보자. 그것도 경찰에 맡기자. 아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당에서 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수사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결론 내려서 제명을 해놔놓고 이제와 다시 경찰의 수사를 맡겨서 다시 해보자. 학교 제명한 친구한테 야 너 학교 들어와서 학교 청소도 좀 하고 뭐 좀 해 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한동훈 대표에게 성일종 의원은 야 너 출마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도와. 뭘 도와요 돕기는 제명해놔놓고. 당의 사람 다 쫓아내놔놓고 너 와서 학교 청소하라고 녹색 어머니 하라고 뭐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아니 자기들이 제명하기 전에는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제명되고 난 다음에는 선거 도우라고요? 뭘 도와요 선거를? 제명한 사람한테? 진짜 참 염치가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렴치도 아니고 이건 정말 어떻게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제명이라는 걸 통해서 끌어놔놓고 이제 와서 당을 도우라고요? 참
누구 생각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뭐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정치적 미래나 걱정하세요. 뭐 이쪽은 이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들 정치적 미래나 어떻게 될지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 안에서 이번 선거 사실상 무소속처럼 치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장동혁 대표가 옆에 와서 선거 유세 지원하면 그 표에 도움이 되냐고요.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무소속처럼 선거운동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예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때 그랬어요. 홍준표 대표가 선거 지원 유세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표 떨어진다고. 세상에 자기 당의 대표가 선거 지원 유세 나온다는데 표 떨어진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정당이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120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그러면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선거에 승리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는요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아무도 안 나서겠다고 그래요. 저 대구에는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바글바글해서 저로 박튀기고 싸우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지역은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무슨 뭐 당협위원장을 자르고 말고 뭔 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발상부터 하겠다는 것 자체가 선거 승리에 아무런 저는 뜻이 없다는 거고 특히 자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무슨 인재 영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인재가 국민의힘에 가겠냐고요. 이런 정당에 가서 어차피 질성당에 가서 자기 돈 왜 버리겠습니까? 지금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안 내놓고 있고 어제 국회 교섭단체 교섭단 대표연설에서도 뭐 장황하게 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자기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 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메아리가 없습니다.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오늘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나는 모양인데 이 정무수석과 만나는 모양인데 뭐 청와대는 대꾸도 안 합니다. 영수회담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아예 퉁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통일교 공천뇌물 항소 포기 특검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 아니에요? 그거 왜 못 봤습니까? 신천지는 죽어도 안 하려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하는 걸 보면 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의석이 부족한 야당이 여당 주장을 받아서 해보자. 통일교하고 신천지 특검. 그렇게라도 해야 될 텐데 장동혁 대표 입에서는 신천지의 신자도 안 나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신천지 특검을 하겠다는데 왜 장동혁 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신자도 안 나오죠?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영수회담 청와대 아예 듣는 동안 신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야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이 이제 완전히 TK당, 그래서 TK당도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왜? 지금 여당이요.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 아마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대규모 투자 약속하고 후보 내면 국민의힘이 어려워요. 대구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구에 이 의원들만 박튀긴다고 해서 무조건 되나요? 택도 없는 거죠. 또 당을 수습할 쇄신책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내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뜨아했습니다. 왜? 자 우선요 여러분 보수는요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게 보수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지향하는 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는 아젠다는 저
좌파의 어떤 어젠다였어요. 왜? 지금 18세로 내려온 게 2019년도에 내려왔거든요. 바로 문재인 정권 때 내려왔습니다. 왜? 지금 교육이 전교조에게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파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지금 좌파 계열에서는 그러면 교육감 선거라도 낮추자. 왜?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면 학생들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학교에서요, 정치 교육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교육 못해요. 지금 전혀 그런 교육도 못하는데 표만 찍어라? 왜 이런 주장이 나왔나?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이 16세 이하를 이야기해요. 왜? 요즘 이 10대들이 좀 보수화됐다라는 그런 게 있죠. 20대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보수화됐다는 게 있으니까 이제 어차피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표를 얻기 힘들고 이제 60대까지 다 이제 진보화 돼 버렸으니까 이제 힘들고 대신 이제 10대한테 얻자. 이런 발상이에요. 어떻게 10대 애들 좀 유튜브로 조금 이렇게 막 해서 보수화 시켜서 극우화 시켜서 표를 좀 얻자. 요 발상입니다. 이 고성국, 김민전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김민전은 벌써 지금 법안까지 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요, 보수가 반대하던 어젠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돼버려요. 고1, 1학년까지 지금 투표권을 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고1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투표권 주는 거. 걔들이 찬성할까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 투표권을 16세 이상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요, 전국 선거 단위로 주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독일 일부주에서는 지방선거에만 주고 있고요. 브라질은 또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일부 선거에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냐면 주로 유럽 같은 나라는 조기에 이 정치 교육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정치 교육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일부 나라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왜? 이 고등학교까지는 이 너무 선동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 또 교사들이 정치화될 수 있다. 왜 정교조를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보수 세력에서. 이 정교조 교사들이 정치교육 한다라고 지금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역으로 지금 보수가 그걸 하자라고 해버렸어요. 근데요, 실제로요, 이거 몇몇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 10대, 16세 그 여론조사도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비슷한 조사를 한 적 보면 민주당 지지가 많습니다. 훨씬 더 져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에 드러나고 있는 10대들이 보수화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포장을 해서 16세한테 투표권을 주자,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에 있는 투표권이 있는 세대한테 표를 더 얻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호감을 보여서 투표를 더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숫자도 적어요. 지금 16세한테 줘봤자요, 투표권 할 수 있는 숫자가 제가 볼 때 이게 100만이 안 됩니다. 이 베이비부모범 세대, 저희들 세대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근데 10대들 숫자도 안 되는 10대들한테 표를 얻어봤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왜 보수답지 않는, 보수는 이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꾀가는 게 보수의 기본 원리고 그동안 항상 보수는 이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조금 뭐 10대들이 조금 보수화된다 하니까 그거 그냥 확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저 민주당 쪽이 덥석 받아서 16세부터 하자 그러면 그때 교육감들이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들이 야간 자율학습 없앨게, 학교에서 뭐 급식 다 해줄게, 공부 좀 덜 시킬게,
그럼 애들 찍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사회적 정책 판단 능력이 없는 세대에게 그런 식의 미끼를 던져놓으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학교에서 수업 더 열심히 시키고 공부 더 시킨다는데 표 찍을 학생들이 있겠냐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덜컥 갖다가 이제 지난번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정밀한 어떤 판단 없이 오히려 그냥 득표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16세 이하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또 중요한 선거 이슈도 아니에요. 지금 이 민주당이 들어주지도 않고 왜 이런 주제로 지금 허비를 하죠? 제가 거듭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은 내부 개혁이 없으면 뭘 하나만 합니다. 지금 전환길, 고성국 뭐 이런 극렬 유튜버들이 전환길은 특히 자기가 개봉한 영화에 대해서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 안 보러 오면 지금 지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 계엄의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영화를 안 보러 오면 이게 뭡니까?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유튜버한테 휘둘리고 네? 특정 유튜브가 뭐 지시하면 바로바로 그냥 시행에 옮기고 배현진 징계하라니까 바로 배현진 징계하고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아니면 유튜브 정당입니까? 이러니 국민 전체의 어떤 동의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지만 그나마 뭐 교체를 안 하기로 했다니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발상 자체 결국은 아마 이게 선거 패배를 하게 되면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이에 개혁신당은 새로운 또 정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이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비 99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금 후보를 지금 공천해주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의 뭔가 시도라든지 변화를 깨야지 지금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선거 이기겠다는 거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나 100점 맞을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F 나오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 건가요? 또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건가요? 한동훈이가 안 도와줘서 이래 됐다. 또 그 책임을 돌릴 건가요? 아마 뻔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냥 계속 밖에서 그냥 방해해서 선거 졌다. 그렇게 책임을 돌릴 겁니다. 아니 이미 제명했잖아요. 이게 자기 실력으로 이제 해보라고요. 당대표면 자기 실력으로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책임을 그쪽으로 돌려요? 한번 보십시오. 김민수, 뭐 고성국 이런 사람들 가지고 선거 유세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칠까. 그 결과 보면 뭐 결과야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뻔한데 참 갑갑합니다. 여당은 그래도 벌써 지금 선거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후보가 터져나갑니다. 아주 그냥 후보 선정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터져나가는데 이쪽은 선거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